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증을 설정해 이드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 업무보증 설정 의무가 법령상 특이한 제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부터 살펴보는 개업공인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인을 할 때는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개업공인회사 너한테는 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라.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무과실 책임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1 정도. 무과실 책임이 3번 나오면은 과실 책임 1번 정도.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무과실 책임, 요게 이제 지문이 나올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한 여기 보면은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중개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중개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공인회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인은 원래 중개계약 체결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 체결까지, 중개계약 체결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가 중개인이 되는 겁니다.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행의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은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인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업공인회사들은 이 이행 부분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행 부분을 관여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즉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회사가 여기서 잔금을 받아갖고 저기 중국으로 튀었을 때 이게 중개인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개인에 해당이 된다면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개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개업공인회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기 중국으로 튄 놈이 국내에 재산 남겨도 구할 리 없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중개인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개업공인회사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이행 부분을 관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행 부분을 관여했을 때 이것도 중개인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잔금을 받아서 저기 중국으로 튀었을 때 이것도 중개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판례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시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있는 걸로 공탁을 해야 되겠죠. 어음으로 공탁한다, 부도나 버리면 별 볼 일 없죠. 주식으로 공탁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역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는 현금이나 또는 국공채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제제도와 보증보험제도에 관한 기본 성질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되는데, 이 판례를 알아두시는데,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고, 보증보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고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내용은 법인인계업공에서는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인계업공에서가 분사무소를 5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7억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를 생각하시냐면은 주된 사무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5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7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15회 시험에서는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5억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회 시험에서는 2개를 설치했을 때 4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24회 시험에서는 1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3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4개를 설치했을 때 6억 이상. 그럼 이번에는 5개를 설치했을 때 7억 이상. 항상 주된 사무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인계업공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개인인계업공에서도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왜 1,000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되도록 업무보증 설정 의무를 완화시켜 뒀느냐? 이뻐섭니까? 이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의뢰인이 누구로 제한된다? 조합원만으로 제한되고 중개대상물은 농지로만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 의무도 완화시켜 준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업무보증을 설정했다가 업무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와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제로 바꿀 수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증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는 보증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한순간이라도 보증이 설정되지 않는 시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기간만리해서 보증을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재설정이라는 것은 업무보증 설정 의무를 배우시고 나면 개중에 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개인인계업공에서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라고? 얀마 내가 1억 원이 있으면 다른 사업하지 왜 중개업하려고 이 고생하니?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1억 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1억 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주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얘기입니다.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1년 공제로 보증보험료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내고서 1년 동안 보증을 받았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증에 가입해서 보증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재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만료해서 보증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제 공탁금에 대한 회수 제한 규정이 있게 되는데 개업공예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예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요 3년이라는 거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살펴보는 개업공예사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며칠? 15일 이내에 보증을 재설정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 요거 15일이 요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개업공예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개업공예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개업공예사가 중개하는 과정 속에서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2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2억의 손해를 끼쳤으면은 의뢰인은 2억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개업공예사가 1억의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있다면 보증기관에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얼마? 1억.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1억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1억, 1억, 2억 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문제 1. 다음 중 개업공에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옳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으로 거래 당사에게 전생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인으로 거래 당사에게 전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보증 설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공령에서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에서는 업무를 시작하고 1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고 10일 이내 X가 되겠죠.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시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분사무소를 5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5억 원 이상이 아니라 항상 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주된 사무소 2억 이상을 플러스하면 7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X. 지역농업협동조합 1,000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개업공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거죠. 개업공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한동안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다음 중 개업공에서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에서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전생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무과실 책임, 요 규정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회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동그라미.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것도 중개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판례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에서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여기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이게 10일이 아니라 얼마? 15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회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동그라미. 요게 이제 3년.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 개업공회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에게 보증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해주는 거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업무보증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가 완성됐을 때 업무보증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를 한다.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 의무는 이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은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